남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소환한 세 번째 실령계 사형마가 심지어 축소판이었다는 사실을. 벨의 레벨이 1레벨로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이전의 형태를 전혀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익힌 검술 지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가장 싼 무기인 지렛대를 들고 있어도 이 8층의 마물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남주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건 자기보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하지만 루시는 차이를 알아챘다. 작아진 뒤에 벨은 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져서 원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궁금했다. 벨의 치료 스킬도 아직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남주는 체력을 미친 듯이 소모해 자신의 체력을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깎아냈다. 벨은 곧바로 다크 힐링을 발동했다. 남주의 몸에서 어두운 빛이 피어올랐지만 체력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벨이 설명했다. 다크 힐링의 주된 효과는 상처 치료이고 그 다음 죽지 않을 정도까지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에 남주는 조금 실망했다. 그는 다크 힐링으로 미친 듯이 피를 채워 루시의 필살기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력이 깎이는 부작용까지 상쇄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무한동력 같은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후 일행은 7층으로 돌아왔다. 방금 꽤 많이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부잣집 아가씨들은 모두 새 스킬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먼저 달려드는 석상 앞에서 소광은 얼음의 고리 스킬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석상은 얼음 조각상으로 얼어붙었다. 이어 아이리가 참철격을 사용했다. 무기의 보라색 광채가 깃들었고 마치 귀멸의 귀영서무 같았다. 단번에 석상을 두 동강 냈다. 그리고 미라이의 환시의 춤은 적을 환각에 빠뜨릴 수 있었다. 여기에 사형마의 고슴도치 철침까지 더해져 마치 폭우배 꽂힘처럼 우르르 쏟아졌다. 석상은 도무지 2초 반도 버티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스킬을 꼽자면 단연 시르피였다. 그녀가 을조리는 전소녀의 노래는 아군의 능력치를 전방위로 강화해 주었다. 즉, 전원에게 버프를 걸어주는 것이다. 시르피가 노래를 부르자 거대한 천사 투영이 허공에 나타났다가 곧바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남주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넘치는 걸 느꼈다. 방금 전까지 재빠르던 고블린들도 지금은 마치 2살 반짜리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했다. 남주는 마검을 집어들고 한 번에 한 놈씩 베어 넘겼다. 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렛대만 들고도 한 방에 둘을 관통했다. 루시는 마법 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새 스킬을 시험해본 뒤 벨은 조금 서운해했다. 그는 원래 줄곧 악마 기사 역할을 맡아왔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2층의 상점으로 갔다. 그리고 혼돈의 검 한 자루를 사왔다. 그 모습에 벨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새 무기를 갖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뻤다. 남주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벨은 막 받은 검의 날을 한번 세우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7층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물을 찾아갔다. 남주의 녹슨 철봉과는 달리 벨은 검을 휘두를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잠깐의 시간 만에 3마리 마물은 모두 검 아래서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보고 남주는 벨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남주의 사형마인 벨은 물론 기꺼이 흔쾌히 승낙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고 싶다고까지 했다. 남주도 정말 배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일찍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리 집에서 독서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작은 로리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벨과 주말에 검술을 배우기로 약속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날이 찾아왔다. 남주 일행은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마침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소강과 미라이와 마주쳤다. 문을 여는 순간 남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잣집 아가씨들은 이미 픽업 차량에 올라탔고 그들 성들은 이 험한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2분 반 동안 고생한 끝에 남주 일행은 마침내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모두가 독서 모임을 열어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런 뒤 오후가 되자 다시 파티를 짜서 던전으로 향했다. 시르피와 루시는 또다시 질투했다. 남주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네 로리들을 달래기 위해 마정액 한 봉지를 꺼냈다. 전에 새 스킬을 시험해 본 덕분에 모두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한 번에 10층까지 돌파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9층의 마물부터 상대해야 했다. 예전처럼 매층마다 힘든 전투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르피가 전소녀의 노래를 사용하자 모든 사람이 강력한 버프를 얻었다. 소광은 얼음 속박 마법을 재빨리 읊었고 남주와 벨, 아이리는 함께 돌격했다. 셋이 한 명씩 맡아 검을 휘두르자 9층의 마물은 전부 처리됐다. 그 모습에 루시는 몹시 불쾌했다. 너희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난 아예 나설 기회조차 없잖아. 9층조차 이렇게 쉽게 끝났으니 일행은 그대로 10층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왠지 소광은 무슨 생각이 많은 듯 보였다. 심지어 이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소광은 오래된 병이 도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던전에 들어가기 전 미라이는 근처에서 유명한 과금 만지카드 여왕이었다. 손에 쥔 과금덱 하나로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광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 대결하자고 한순간부터 달라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광의 덱이 자기 것과 꽤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의 덱은 모두 희귀한 초고가 카드였다. 아무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소광도 자신처럼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면 불가능했다. 다만 그녀의 스타일은 공격형이었고 소광은 상대적으로 수비 후 반격형이었다. 예상대로 미라이는 그 판을 손쉽게 가져갔다. 소광은 사실 그녀의 팬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같은 덱으로 그녀와 대결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미라이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자신의 덱은 소광에게 맞지 않았기에 소광에게 어울리는 덱을 직접 짜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 미라이는 더 이상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소광과 함께 있는 매일이 정말 즐거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프라인 2인 팀전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결국 과금과 노력의 힘으로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쭉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소광이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후에야 소광의 부모에게서 알게 됐다. 소광은 사실 온몸의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완치가 매우 어려웠다. 의사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소광이 다시 쓰러진다면 다음 새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아이리가 의아해한 건 평소에 봤을 때 소광의 정신 상태는 아주 좋아 보였다는 점이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미라이는 몹시 흥분했다. 항상 약으로 병세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던전 안에서는 능력치 보정까지 받으니 그나마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말이 새어나간 걸 깨달았다. 소광의 아버지는 딸이 매주 놀이공원에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 딸의 바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남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분명 소광의 몸은 매우 허약한데도 왜 던전 탐험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 말을 들은 미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던전 안에서는 만병통치약 같은 성수가 드롭된다고. 하지만 그런 성수는 국내에서는 물건이 없고 가격도 없었다. 해외에서는 거래가가 한때 수십억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소광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만약 성수를 찾아 국가에 바칠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건 자기만이 아니었다.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를 알게 된 뒤 남주 일행은 곧바로 던전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모두 10층에 도착했다. 괴물이 나타난 게 보이자 시르피가 먼저 전투가를 불렀다. 모두에게 버프를 걸어 전원의 능력치를 올려주었다. 심지어 스킬 발동 속도까지 빨라졌다. 팀의 소광이 병으로 입원한 탓에 남주는 미라이와 아이리에게 각자 낙타 한 마리씩 맡기고 자신은 가운데 놈을 상대하도록 했다. 원래는 베리 자원에서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막남주의 사형마가 되었으니 더 많이 활약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루시는 순간 질투가 폭발했다. 자기도 본캐를 꺼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주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이 기술을 쓰면 자신의 체력은 기껏해야 2분 반밖에 버티지 못한다. 마무리 곧 들이닥치려 하자 모두가 즉시 흩어졌다. 미라이는 새로 익힌 환시 스킬로 마무를 조종했고 그 다음 사형마에게 마무리 공격을 명령했다. 비록 광역 스킬이지만 집단 버프 아래에서는 위력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아이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의 처형 스킬에 집단 버프까지 더해지자 10층 마무리라도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은 남주의 새 사형마 벨이었다.
예전 악마 기사였던 만큼 스킬을 쓰지 않아도 뛰어난 검술만으로 이 10층 마물을 손쉽게 베어 넘겼다. 아쉽게도 성수는 드롭되지 않았다. 10층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남주는 시르피와 루시가 덥지 않은지 걱정했다. 그 모습을 본 벨은 슬슬 서운함이 올라왔다. 진짜 남을 사람 취급 안 하네. 이후 그는 곧바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때 시르피도 지하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다음 순간 사막벌레 한 마리가 모래 속에서 튀어나와 남주를 꽉 휘감았다. 루시는 멸망의 어파를 쓰려 했지만 곧바로 시르피의 제지를 받았다. 그랬다간 남주까지 숫덩이가 되어버릴 테니까. 다행히 미라이가 환술로 사막벌레를 혼란시켜 남주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걸 본 루시는 공격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벨의 속도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달려가더니 사막벌레를 열어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벨은 막 공을 세운 듯했고 그러자 루시는 질투가 폭발했다. 그는 하루 종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몹시 불쾌했다. 오늘의 던전 탐험을 마친 뒤 일행은 병원에 있는 소강을 찾아갔다. 그녀는 불치병 때문에 길어야 연말까지밖에 살지 못했다. 그 말에 절친인 미라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미 이렇게까지 아픈데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주는 동료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고 던전이 닫히기 전에 몰래 다시 돌아갔다. 자신의 행운 체질이라면 성수 파밍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주가 예상하지 못한 건 아직 10층을 깊게 들어가자마자 유사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2층에서 가장 성가신 보스를 마주쳤다. 그래도 남주는 전혀 겁내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성수를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다.